제가 들었던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잘 되면은 내가 똑같은 거 차린다면 얘를 때려요.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황 변호사입니다. 이제 요새 너무 경기가 어렵고 하잖아요. 물론 옛날에도 뭐 경기가 뭐 항상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만은 요새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쟁 업체가 주변의 다른 경쟁 업체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속칭 엿먹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분들이 모르는 새에 뭐 미성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술을 마시다가 걸리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뭐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은 영업정지나 이런 것에 이제 우려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그냥 돈 내고 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벌금을 내게 되면 그것도 전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벌금 전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들었던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잘 되면은 내가 똑같은 거 차린다면 얘를 때려요.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꼭 비단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죠. 이게 뭐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노래 연습장을 하시는 분인데요, 술을 팔았대요. 노래 연습장에서는 원래 술을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술을 팔았다고 온 거예요. 이분이 딱 느낌이 어떠냐면, 노래 연습장 업주가 그 이제 아파트 관리소 뭐 이런 그 상가 관리소 그 분이 뭐 어떤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잘 따라주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특히나 이들이 좀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이런 것들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앙심을 품은 거예요, 이 상가 번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데 또 상가 번영에는 이 상가 번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장이나 관리소장 이런 사람들끼리 친해요. 또 주변 아파트 단지에 친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제 그 등산을 갔다 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러 온 것처럼 해가지고 몰래 캔맥주 같은 거 싸웁니다. 이제 와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의, 자기들이 시켰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술을 팔고 있네요 하면서 이 사람을 행정법규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합니다. 그분은 뭐 거의 절규하죠. 이제 자영업자들 절규합니다. 그런 적 없다고. 당연히 없겠죠. 요새 뭐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팝니까? 술을 파는 흔적은 없어. 하지만 술은 발견됐어. 이랬을 때 사실은 이런 행정법규 위반들이 발견이 되면요, 여러 사람 쫙 해가지고 약식 기소로, 약식 명령으로 벌금으로 쫙 그냥 다 쓸어 담아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그걸 포기를 하세요. 이제 벌금 내고 말지, 아니면은 벌금 내고서 영업정지 두드려 맞고 이제 막 이제 퍼지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항상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으쌰으쌰 하는 마음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시보라든지, 이제 사법연수원을 다니던 시보라든지, 아니면은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공익법무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이제 불기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법원 시보 중에서 이제 국선 변호를 하는 그런 시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법원 시보를 하면서 국선 변호 사건을 몇 개를 맡았었는데요, 거기에 걸리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시보 국선을 받으면 3대가 덕을 쌓아야 시보 국선을 받아가지고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이걸 최대한 소명하고 하면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그걸 갖다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빨간 줄도 그거지고요. 이게 요런 사건들이 오히려 끝까지 버티고 진짜 소명 열심히 하면은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희망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잃으시면 안 돼요. 강력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내가 진짜 결백하다면 끝까지 이런 것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뭐
사실은 검사도 별로 부담 없고 판사님도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영업자 여러분 특히나 주변에서 경쟁업체가 그런 것들 했을 때 물론 당하지 않아야겠지만, 예방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걸 당하게 되면은 절대 희망을 잃지 않고 가시고요. 특히나 미성년자 데리고 와서 술 먹이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와서 술을 사면 안 되죠. 그리고 술을 팔면 안 되죠. 양자 간의 거래관계 성립하면 안 되는데, 어른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른한테 술을 파는데 어른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줘.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한데 꼭 매장에 와서 몰래 미성년자가 와가지고, 또 특히 경쟁업체에서 사람들 틱 보내가지고 쑥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가려는데, 그 경쟁업체 사람이 딱 잡아놓고 이제 술 팔았다고 막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미성년자 있으십니까? 우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 물어보고 신분증 검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경쟁업체에서도 이 빈틈을 파고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 있냐 싶은데, 이제 요새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또 변호사 쓰기 되게 뭐해요. 너무 비싸거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좀 필요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